자, 그러면은 오늘 거 빨리 진행을 하자. 얘들아, 오늘 배울 내용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입니다.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해줄게요. 증가, 감소는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자, 함수가 증가한다는 말이 뭐예요? 증가하는 거? 확 올라갔다. 어? 올라간다는 얘기지. 올라간다는 기준이 뭐냐고. 이제 x가 커질 때 y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기존에도 배웠어. 기존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임의의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걸 얘기하든가. 뭐, 네 말해봐. 큰 소리로. 지금 네가 말한 그것 소리 크게 말해봐. 애들한테 듣고도 네가 안 부끄러울 수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자,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클 때가 x값이 커질 때 fx1, fx2가 크다. 이게 뭔 소리냐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해서 예전부터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새로 배우는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임의의 도실수 x1, x2에 대하여 감소하는 건 뭐겠어? x가 커질 때 반대로 y값, 함수 값인 y 좌표가 오히려 작아지면 이게 감소함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지금 얘기를 한다면 그 구간에서 이 함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미적분에서, 그러니까 수투에서 배운 미분 계수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미분 계수 배웠죠? 미분 계수가 뭐였어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미분 계수가 그림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속도로 치면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순간 속도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서 얘가 어떻게 바뀌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미분, 자 F'2가 설명이 이렇게 쓸게요. 예를 들어서 F'2가 3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걸 확대했을 때 그래프를 좀 크게 확대를 해. 그럼 이 그래프가 함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했어요. 여기가 3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00001 정도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진짜 조금 간 걸 확대했다고 쳐. 그때 얘가 x가 얼마 커졌어? 0.000001 커졌지.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3, 미분계수가 3이라는 얘기는 y값이 얼마 커진다고? 요거의 3배만큼 커지는 거야. 그래서 x가 요만큼 그러니까 델타, 그러니까 뭐 알파만큼 커졌을 때 여기가 3알파만큼 커져야 기울기가 3인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요때 y 좌표가 여기가 3,1이면 여기가 3 y 좌표가 얼마가 된다고? 1.00000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되게 확대를 했을 때는 거의 직선처럼 여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미분계수가. 그쵸?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래서 이 크기가 크면 올라가는 양이 가파른 거고 작으면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F'A가 X라고 합시다. 임의의 점에서 자, F'X가 양수면 이게 정도의 차이를 있지만 아무튼 어느 쪽을 향해요?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하지. 그래서 뭐다? 아, 증가한다. 요렇게 인식을 하자는 거야. 같은 식으로 F'X의 부호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 정도는 모르겠지만 오른쪽 아래를 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는 걸 뭘로 판별한다? 도함수 미분계수의 뭐? 부호로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숫자가 크면 더 가파르게 증가, 적으면 완만하게 증가이지만 아무튼 증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 좀 집중해서 보겠다는 거냐면 핵심적으로 보는 요소는 부호라는 얘기입니다. 값이 아니라고 하고 부호라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약간 집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같은 애가 있어. 그럼 얘가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로 나오지. 맞아 아니야? 맞나요? 그럼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플러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이너스예요? 얘가 이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0이랑 3분의 4를 기준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로 이제 우리가 증가표라는 걸 배우는 거야. 생각해봐. 도함수가 이렇게 됐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잘 보세요. x범위가 쭉 0보다 작을 때까지는 부호가 뭐예요? f'x의 부호가? 양수죠? 혼자 0이잖아. 맞아, 양수라고. 그러다가 0 되면 0 되죠. 그리고 쭉 가서 얼마? 3분의 4가 될 때까지는 부호가 음수였죠. 음수. 3분의 4가 되면 다시 얼마가 돼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4보다 커지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fx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원래 이제 좀 더 예쁘게 연결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플러스니까 자, 플러스니까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 위로 가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증가한다고.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0에서 정지하겠지? 그리고 음수니까 감소. 다시 양수니까 증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을 이루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언제? x가 0일 때, x가 3분의 4일 때를 기준으로.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얘가 증가 상태에 있는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증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감소야? 자, 증가하는 구간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인데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거야. 0을 포함시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안 시킬 것 같은데 시킵니다. 0을 포함시켜요. 그러기도 약속을 했어. 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0은 이게 어떻게 되면 깍두기 같은 거야. 이쪽 팀도 되고 저쪽 팀도 되는 애가 돼. 0 되는 순간은. 그래서 증가 상태가, 자 보세요. 증가 상태가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나 어디부터? 3분의 4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증가죠. 여기 증가잖아. 오른쪽 위로 가니까. 맞아 아니야?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하고 여기는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감소겠죠. 그래서 감소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 빼는 거 그게 아니라 양쪽 다 넣어요. 그래서 0부터 3분의 4까지는 뭐다? 감소. 그래서 0이랑 3분의 4.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이런 지점을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시킵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를 설명을 좀 할게요. 이게 왜 등호가 붙어버렸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y는 x 세제곱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어떻게 생기느냐면 여기서 삼중근가지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접하면서 여기를 딱 올라가는 애거든. 자, 여기서 증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을 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f'x가 0보다 큰 구간을 구하라고 하면 0을 빼보잖아. 근데 사실 0도 증가 구간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요식이 성립하잖아. 요식이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0 찍는 거는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왜냐하면은 어차피 두 점 잡아서 할 때 얘랑 같이 유지가 되는 0, 그러니까 0보다 그 함수값이 이게 0이잖아. 이게 다른 점 하나 더 잡았을 때 0으로 같거나 역전되는 애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0이지만 증가라고 정의한 요식에 요식 있죠? 요식의 규정을 어긋나는 점이 있어 없어? x가 0이 그 점 이 룰을 어겨요? 어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0보다 작은 애는 얘보다 작고 0보다 큰 애는 얘보다 크니까. 그래서 저 룰을 지킨다고 0도. 근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라고? 0이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0대 순간적으로 0 되는 건 포함시키기로 했어. 그러니까 여기도 포함되고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양쪽 다 들어간다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f'x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물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들 봐봐. 만일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그럼 여기는 증가 상태라고 보면 돼, 안 돼? 여기 순간적으로 0 되는 게 아니라 계속 0이죠?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말하는 건 지금처럼 순간적으로 0, 접선의 기울기가 1분계수가 0 되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지우고 이제 설명할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봐. f'x가 0보다 크면 증가 상태는 맞아. 맞는데 애매한 건 이거야. 그래프에 따라 지금 말한 것처럼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올라가는 애도 있고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내려가는 애도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치? 그래서 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명제의 역은 어떠냐는 거야. 명제의 역은 뭐예요? 자, 함수가 증가할 때는 f'x가 0보다 큽니다. 그리고 함수가 감소할 때는 f'x가 0보다 작습니다고 하는 게 이 명제의 역이죠. 자, 이 명제의 역은 지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방금 설명한 대로 하면 거짓이죠.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0되는 거 포함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라고 써야 돼? 등호를 붙여요. 여기도 등호를 붙이셔요. 그래서 요거랑 뭐가 다른지야. 그러니까 f'x를 직접 줘서 내가 부호를 구해. 그러면 이게 양수 0일 때가 양수이면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아. 알겠어요? 근데 증가 함수라고 치면은 순간적으로 0 되는 구간도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역은 성립하지가 않고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등호를 추가로 붙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뭐란다? 이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지금 뭐랬어? 오르락 내리락을 결정할 수 있어. 이걸로 뭐라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대충이나마.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해볼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추가로 설명할게. 극대랑 극소가 있어요. 자, 극대의 개념은 뭐예요? 극대가 뭐야? 자, 유찬아.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극대가 뭐야? 극대가 뭐냐고? 극대가 뭐냐고? 배웠을 거 아니야, 예전에. 너 그럼 위정을 어디까지 쓰는 거 같냐? 네? 위정이요? 거기 상하함수였었다. 진짜? 너 덧셈 정리는 다 외웠어? 네. 답이 되게 텀이 있다? 아, 보긴 했다는 거지? 네, 그 위에 저기 그런 거 다 외웠어? 고속사는 있어, 그런 게 있어. 고생하고 있구나. 이거는 CSI.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아직 이런 뭐 무조건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아직 그냥 뭐 그거 재료들 배우고 있거든요. 재료들 손질하는 걸 배워야지 요리하는 거 배울 테니까. 자, 우리는 이제 가벼운 걸 해봅시다. 일단 극대 극소. 극대가 뭐 극소가 뭐죠? 가장 큰 극소. 그건 최대치로잖아. 더 큰 거. 최대치로 더 클 수 있어? 이게 무슨 필살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구간 정해졌을 극이 뭐 이런 거야? 이 자식아? 구간 정해졌을 때 제일 큰 데가 그때고 그러니까 구간에서 제일 정해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표현을 책에 있는 표현 한번 봐봐. 이제 봐. X는 A 근처에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근방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어떤 점 근처에서만 한다는 거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 학교 고등학교 지금 서울고 2학년을 전체라고 치면 전교 1등이 최대죠. 성적이 제일 좋은 애죠. 세계에서 전교 1등. 그래. 세계에서 한정으로 하면 네가 1등이지, 맞지? 자, 그러면 반에서 1등도 있을 거 아니야. 1반이라는 반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서 1등 하는 애가 있겠지. 그럼 얘를 전체 1등은 아니지만 요 근처에서 1등인 거 아니야. 동네 짱 같은 거야. 동네 입진이랑 동네 입장이랑 동네 찐따 이런 얘기 느끼려고 보면 돼. 알겠어요? 저 보고 반 영어 1등. 그래. 잘한 건 좀 수학 좀 잘해주면 안 돼? 수학하고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도 되게 바보 빨리 들어. 수학을 잘하라고! 지금 자식아, 영어 진짜 나 매기는 거야? 네가 가르치는 수학은 못하지만 난 다른 거 잘한다 이런 거야? 자, 수학도 좀 열심히 해줘요. 자, 그래서 그때는 어느 구간, 어느 열린 구간이란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여기 써놓은 게 표현 한번 이거 뭐라고 되냐면 그때를 보면은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어떤이니까 사실 정해진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가 A라고 쳐 X는. 그럼 여기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적당히 이 근처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말 그대로. A를 포함하는 적당한 범위에서 여기서 제일 큰 걸 얘기하는 걸까? 그냥 어느 동네 1등 같은 거야. 반대로 극소는 이런 식으로 여기 X는 A가 있을 때 요 근처,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요 정도 근처에서
범위에서만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A 근처에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특정 되게 좁은 범위에서 보는 거죠. 자, 거기서 어떤 성질을 성립하는 거야? 자, 열린 구간,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이니까 이게 사실 정해진 게 없죠. 어떤 열린 구간이니까 사실 되게 좁을 수도 있고 막 좀 넓을 수도 있지만 되게 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떤 열린 구간에서 FA가 FX 어떤 FX보다 주소를 바꿔 쓰자. 원래 보통 X다. 어떤 X들보다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얘가 제일 클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부르고 이때 요 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원래 저 사이 시험 없었는데 뭐지 뭐 저거는 저 표준어 어쩌고 해서 거의 바꾼 거예요. 원래 예전에 배울 때는 극대값이었는데 그럼 속값이겠네. 극속값이야. 옛날에 극속값이라고 했는데 그거 표현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뭐 표준어 관련해서 이제 뭐 국어 뭐 이런 데도 뭐 얘기가 나왔나 봐. 그래서 이게 극대 원래 극대값이라고 외웠던 걸 이렇게 이제 극대값이라고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게 한 10년 됐어요. 자, 같은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반대로 얘가 제일 어떻게 된다? 작을 때를 뭐라고 한다? 극소라고 부르고 그때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점 자체는 극대 극소 그리고 그때 함수값을 그러니까 y 좌표를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전체에서인 거예요. 최대 최소는 전체에서. 네. 아니면 구간에서도 최대 최소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끊었어. 이렇게 끊었을 때 최대값은 어디 있어요? 최대값은 거기요. 여기 있죠. 맞아요? 최소값은 저기 밑에요. 여기 있죠. 이게 최대 최소야. 극대 극소는 어디일까요? 사실 끝점은 사실 극대 극소를 안 쓰거든 대부분. 아 그래요? 안 써. 경계값이라서. 왜냐면은 좀 애매해. 사실 보통은 극대값은 요거랑 요런 걸 극값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를 합쳐서 불러요. 그러면 이렇게 봉우리가 극대가 되고 골짜기가 극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 그 범위 안 정해져도 저게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범위를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범위가 네. 제한이 돼도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는 있는 거야. 가장 큰 게 최대고 가장 작은 게 뭐야? 아, 그러니까 최소겠지. 맞아 아니야? 제 말은 그 값은 그러니까 딱 이렇게 확 이렇게 튀어나와야 확. 그러니까 그렇지. 설명할게. 들어.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고 설명을 들어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럼 보면은 웬만하면 얘가 이 근처에 커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보통 함수들을 보면 이런 거야. 얘가 일자로 가면 여기가 극대이자 극소겠죠. 일자로 가면 원래 우리가 한 명밖에 없으면 전교 1등이자 전교 꼴찌잖아. 네. 그지?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가 극대 극소가 맞아요. 맞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까지 얘기 잘 안 하는 편이고 자, 이 끝점은 사실 열린 구간이 이렇게 안 잡혀서 극대 극소를 잘 안 잡아요. 원래 이제 이걸 포함한 열린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 편이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거는 끝점은 극대 극소를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 열린 구간에서 극대 극소가 되려면 보통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꺾이더라도 아무튼 뾰족하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났어. 그러면은 여기 근처에서 얘가 제일 큰 거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저 식만 만족하면 돼. 요걸 포함하는 적당한 구간을 잡았을 때 얘가 그 중에서 제일 크면 돼.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극대라고 한다고. 그 값은 각각 한 개씩인 거예요. 한 개씩이라는 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범위를 정했을 때 그 값이 여러 개 나왔잖아 지금 보면은 극대가 그러니까 요 근처 그러니까 요렇게가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 끝까지 제발 끊지 말고 궁금한 건 알겠는데 잠깐만 설명 좀 할게 알겠지? 네. 해설을 좀 하자고.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저는 앞에 거는 수업도 안 듣고 와갖고 완전 질문도 안 하다가 지금 계속 끊고 있어. 듣고 질문하라고. 질문 시간 따로 이렇게 하면 질문 시간 따로 줄 수밖에 없잖아. 말이 안 끝났다니까. 다 설명을 아직 다 했잖아. 그치? 자,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다항함수에서 하잖아. 그치 얘들아? 다항함수에서 하니까 다항함수는 보통 뾰족한 점이 없어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일자로 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극대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이렇게 봉우리랑 골짜기에서 극대 극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봉우리를 극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얘기를 하기까지 들으면 됐다고. 자, 여기를 극소라고 한다고. 근데 이렇게 다항함수가 아니라 함수를 직접 주거나 그래프를 그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도 주거든. 그럼 여기는 극대야 극소야? 뾰족점이니까 뭐 미분은 안 되지. 맞아 아니야? 그치만
아무튼 여기가 요 근방에서 제일 큰 건 맞죠? 그러니까 얘가 극대가 돼야 안 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뾰족점도 극대 극소가 돼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하고 상관이 없어, 극대 극소는. 알겠어요? 우리가 여기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배웠죠? 근데 그게 극대 극소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당연히 극대 극소가 여러 개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구간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보겠다. 그럼 이 구간에서 극대값이 몇 개냐 하면 하나, 둘, 세 개가 극대고요.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뭐가 돼? 극소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봉우리랑 골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봉우리가 아닌 것 같잖아. 엉덩이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도 아무튼 이 근처에서 제일 큰 건 맞죠?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면 이 지점이 저 룰을 만족하는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 극대극소 관련된 요 근방에서 제일 큰지 작은지만 고민하면 돼요. 얘도 보시면 요 근방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가 극대가 맞다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봉우리 골짜기 나온 거를 극대극소를 못 찾으면 그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몇 개 있냐? 하면 3개고 극소가 몇 개 있나? 3개죠. 맞지?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x는 이거 보시면서 그 교재에 써 있는 것처럼 이 표현을 한번 읽어보긴 해야 돼.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극대 값이라고 fa를 극대 값이라고 하고 x는 a에서 요 두 번째 룰을 만족하는 거를 극소라고 하고 그때 함수 값을 극소 값이라고 하고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른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함수에서는 보통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면 중간에 바뀌기 전에 0을 거치죠. 그래서 0을 거친단 말이야. 그때 이 0이 되는 시점이 극대가 됩니다. 다항 함수에서는. 같은 식으로 다항 함수에서도 극소는 언제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음수였다가 0을 찍고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감소하다가 정지, 증가하면 골짜기가 생겨서 극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대와 극소의 판정을 뭐라고 해놨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미분 가능한 함수가 뭐야? 뾰족하지 않은 함수죠. 그러니까 안 뾰족할 때는 지금처럼 마이너스 0 플러스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가 바뀌면 극대 극소가 생긴다는 거야.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어? f'a가 0이어도 부호가 안 바뀌면은 극대 극소라고 안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런 거야. 3차 함수 맞지?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접선의 기울기 0 되고 다시 올라가죠. 네. 근데 여기는 플러스였다가 0 됐다 플러스죠.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아니야? 그러면은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0 찍고 다시 안 바뀌었죠. 네. 그러면 여기를 극대라고 부르면 안 되지. 실제로 그래프 모양도 보면은 봉물이나 골짜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극대극소예요. 그래서 지금 5-1에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설명을 했고요. 5-2에서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관련해서 오른쪽에 422번부터 430번까지 있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422%까지. 422부터 430까지 딱 배운 만큼 하라고 하겠죠. 아니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오세요. 네. 이거는 어? 무슨 무슨 함수야? 우리 함수는 극대극소가 없죠. 그렇지. 열린 구간이라 양끝점은 빼고 하는 거거든. 어떤 열린 구간을 잡으니까 양끝점을 빼고 그 중간에서 딱 높은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양끝점도 원래 포함을 안 해. 그거 내 그래프로 볼 수 있어. 뭐가요? 이거 이거 아니고. 에휴, 동원아 이해됐어? 어디가 되고 몇 개가 되는지 대충 알겠어? 대충 알겠는데 함수 그러니까 증가 판정할 때 네. 미분계수 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걸로 결정한다고 해서 지금 그치?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그 구간에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거 그래프에서 어려워. 구간 있을 때 이거 하나를 다 해봐야 돼. 그지 나오고 뭐라고?
증가하면 조사할 때 이거 이렇게 범위 있으면 하나 알아야 돼. 아니 그래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전체적이야 전체적으로. 네. 전체에서 뭘 하나하나 해야 돼?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걸 풀고 싶은 거잖아. 그럼 fx가 x 세제곱이야. 그래프 그리면서 모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봐. 내가 그래프를 마이너스 x 세제곱이야? 네. 아니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조용히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얘가 이렇게 생긴 애니까 당연히 계속 감소하는 게 보이지. 그래프 그리는데도 문제 두뇌 문제니까.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얘를 미분을 해.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지.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돼? 미분계수하는 거죠. 미분계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 계속 음수였다가 순간적으로 0 찍고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어떻게 알아요? 넌 이거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그냥 대인 마음도 내고 그냥. 아니 대입을 해도 되고 그래프를 해도 되고 뭐 계속. 맞죠? 계속 읍시다가 뭐해? 아니 얘가 문제를 모르겠대요. 아니 모르면 설명을 해주는 거는 살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아 진짜. 아니 야뭐 얘들아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진행이 빡빡 안 되냐? 이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니들이 직원을 뽑았을 때 일이 드럽게 안 굴러가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뭐 하나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닌데. 처음 하니까 모를 수도 있지. 그걸 네가 옆에 설명해주면 그게 무슨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목소리 되게 높여가면서 해. 선생님 그러면 저거 계속 읍시다가 잠깐 영이니까 잠깐 영인 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계속 음수였다가 네. 0 찍고 다시 음수잖아. 네, 근데 잠깐. 순간적으로 0 되는 거면 포함시키는 걸로 했으니까 네. 그냥 모든 구간에서 감소하는 게 맞지. 네. 그림적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맞고 있다는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플러스로 되는 게 없으면 순간적으로 0 되는 것까지는 포함이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0 되는 걸 정지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보는 거야. 얘가 증가도 될 수 있고 감소도 될 수 있겠지. 그 오른쪽이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앞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네. 그거는 나 나중에 얘기니까 하지 마 지금. 설명할 거야. 그거는 대형이 3개밖에 없는 거는 그 3차 함수 특성인 거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궁금한 게 네. 시험도도 이거 미분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미분에서 판단할 수 있죠. 영이네요. 흑수죠. 뾰족해도 된다고 했잖아 내가 흑수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당연히 틀리지 판정으로 나온다고. 선생님 그러세요. 다함수는 뾰족하는 게 없으니까 몇 번? 저그 이거 425부터 427까지 420은 자 봅시다. 설명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분명히 내가 얘기했잖아. 예전 같았으면은 함수값이 커져야지.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 x가 커질 때. 그러니까 설명을 했는 건 방금 설명한 건 지금 문제로 못 풀고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할게요. 보통 기존에는 x가 커질 때 y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 증가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리고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면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감소한다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이건 예전부터 했던 거잖아. 이게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그래프의 개형 그림을 직접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근데 눈으로 안 봐도 알 수 있게 하려고 배우는 게 지금 미분계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426번을 한다고 쳐봐. 426번을 한다고 했을 때 426번 10번이 됐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사실 여러분 5번이나 6번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니까 여기까지 증가 여기부터 감소 여기까지 감소 여기까지 증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근데 3차 함수 그래프 아직 못 그린다는 전제하에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 그림은 똑같이 그냥 눈으로 보고 풀면 돼. 맞죠? 근데 지금 427번에 fx를 뭐라고 줬냐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4라고 줬어. 얘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릴 수 있으면 그려서 그냥 보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이미 할 줄 아는 거긴 하거든. 자 질문
요 놈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미분을 하라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x제곱 플러스 2x지.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생긴 애야? 아래를 볼록하고 마이너스 2와 0을 지나는 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요쪽 부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니까 증가 상태겠지. 소영이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가고 증가 상태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다시 증가. 근데 이걸 쓸 때 끝점, 순간적으로 0 되는 지점은 양쪽 다 집어넣기로 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써야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 포함이죠. 여기까지는 증가하고, 맞아? 여기까지 증가를 했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2 포함 0 끝을 포함해야 돼. 끝점을. 여기까지는 감소를 하고, 다시 0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보라고. 도함수의 부호 본다고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지금 사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25분 전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했어요. 그냥 더 할 게 없다고. 이게 설명이 끝이야. 이거 말고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없어. 그리고 아까 보여준 사례처럼 사례를 한 번 더 보여준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 번 설명하지 않게 한 번에 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얘기했는데 또 일 시켰는데 못 알아듣고 또 시키고 여러분 같이 뭐 조별과제하는데 그런 애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어? 걔 불편하죠. 챗GPT인데 명령 얻었는데 계속 뺀소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챗GPT 고장난 거지. 갖다 버려야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반에 갖다 버려야 되게 누군 거야? 누구 갖다 버리면 돼? 어? 아무튼 간에 니들 얘기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머리 없다는 얘기 안 들으려면 한 번 설명할 때 중요한 설명을 잘 듣고 잘 적어놔서 여러 번 읽어서 다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를 안 해서 맨날 욕먹는 거거든. 그치? 일머리를 좀 키워야 된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증가 감소를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기존 방식은 그래프를 못 보면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가 힘들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프 모양을 몰라도 그냥 바로 부호 보고 증가 감소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려도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별할 수 있고, 역으로 이 부호로 또 뭘 할 수 있다? 그래프의 증감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계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얘가 증가 상태에 있느냐 감소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쉽죠? 428번의 극대값 얼마야? 극대가 언제 발생해?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발생하고, 그때 극대값이 6이죠. 극소는 언제 발생해? x가 얼마일 때? x가 3일 때 발생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6이죠. 맞죠, 승훈아? 네. 그리고 429번 극대값을 갖는 x값은 어떤 애예요? B랑 D. b랑 d 맞나요? 자, 극소값 갖는 거는요, A랑 F만 되는 게 아니라 C도 되죠. 왜 C가 돼? 아까 여기 뾰족점 여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요 근처에서 얘가 제일 낮은 것 같아 라는 점이 보이면 됩니다. 근데 꼭 골짜기 모양이, 여러분, 이런 골짜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골짜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뾰족해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러면 얘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건 확실하잖아. 요 근방에서 얘가 제일 작은 건 확실하잖아. 맞지?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말했듯이 430번 어떻게 풀어야 돼, 마지막으로? 이거 F'2가 0이어가지고. 그치, F'2가 왜 0이에요? 왜냐면 자, 범위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어. 자, 미분이 가능하다고 치면 뾰족점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때 극소가 되려면 접선의 기울기, 봉우리나 이런 완만한 봉우리나 완만한 골짜기가 돼야 되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얼마다? 0입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대 극소 관련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이게 중요해. 지금 우리가 1시간 남았잖아.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얘기를 할 건데, 그러려면은 칠판을 이제 이거 사진 찍어 올리는 데 돼서 좀 예쁘게 지워야 되겠고, 물을 살짝 묻혀볼게요.
1분만 숨 돌리고 있어. 이거 중요한 거 할 거야, 그리고. 정신 딴짓하지 말고 지금 정신을 좀 정신 딱 잡을 생각을 해. 좋은 버식 떠올렸다.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딴짓하면 저 복도에 저쪽에 더운 저 열통로에 투명 의자하고 앉아있기. 이제 안에 벌써 그러잖아. 이거 10분 동안 시킬 거야. 수능이나 못하는데. 못해? 그러면은 작대기랑 들고 저 똥꼬에 끼워서 그러면은 최소한 다리 힘이 빠지진 않겠지. 학원이 나오고 싶어서 하루에 지금 떠들고 싶다고요? 하루에 하고 싶다는데. 진짜 한번 먹고 있기고 싶다. 얘들아, 정신 차려. 중요합니다. 자, 요거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설명을 좀 하면서 할 건데, 뭐 할 거냐면, 그냥 딴 거 아닙니다.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가 당연히 증가표라는 거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손? 생각보다 맞아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표가 증가표거든요. 뭐라는 거냐면 f'x의 보호를 따져서 fx 개형을 그리는 건데 그거를 매번 그리면 귀찮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몇 번 해보다 보면 딱 패턴이 보이거든요. 패턴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예 한 번에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실전에서는 증가표를 그릴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증가표 그리고 있으면 시간 아깝습니다. 물론 미적분 가면 증가표 그려야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다항함수는 간단한 편이라서 증가표를 안 그릴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원래 비율관계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아니다 이번 시간에 합쳐서 할게요. 차라리 내가 어차피 요거 2장을 외워야 되는 거라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2가지를 좀 설명을 해보니까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건데 다른 기반 지식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설명만 잘 들으면 돼요. 네. 그래서 설명 안 듣고 헛소리 하지 말고 제발. 네. 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배우는 게 몇 차 함수죠? 2차까지 그릴 줄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2차 이상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3차랑 4차랑 5차랑 이런 걸 그릴 건데 사실 3차, 4차를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또 안 그려요. 왜냐면 5차, 6차, 7차 이런 것들은 3차, 4차 그릴 줄 알면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인데 a가 양수야.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됐습니까? 자, 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하냐면 이걸 알려면 뭘 한다? 얘를 미분해서 이런 도함수를 만들겠죠. 그러면 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자, 이런 애가 있는데 여기 끈 거야. 아, 너 추웠거든요? 네. 아, 진짜 너무로 생원행동.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안 맞네. 이거는 뭐라 하는 비난하는 건 아니야. 그냥 안 맞는다는 거지. 왜냐면은 온도도 잘 안 맞는 거잖아, 그렇지? 온도도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마다. 그런 거지. 야, 이거는 비난할 요소는 아니고 그냥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실근의 개수거든요. 자, 중요한 포인트. 이 도함수의 도가 중요하다. 실근의 개수가 중요해요. 자, 요놈이 실근을 몇 개 가졌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실근이 많으면 몇 개예요? 2개죠. 없으면은 0개죠.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서로 다른 이렇게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라고 보시면 되죠. 맞나요?
자, 요렇게 돼서 부근으로 알파랑 베타를 가진다고 칩시다.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딱하네. 지우고 다시 그려야지. 자, 다시 지울게요.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자, 얘가, 자, 봅시다.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주식근을 가진다고 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알파, 베타라는 주식근을 가지겠죠. 자,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 부호를 알아야 우리가 증감을 할 거 아니야. 뭘 곱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알파, 베타의 부호를 보는 게 아니고 범위에 따른 부호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1번. 자, 판별식 D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함수가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를 가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파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양수죠. 알파보다 베타 사이일 때는 부호가 뭐예요? 함수값이,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죠. 그리고 베타보다 클 때는 양수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알파, 베타일 때가 딱 얼마야? 0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느낌이 오죠? 아까 배웠듯이 올라가다가 정지, 내려가다 여기 극대가 될 거고, 맞지 않아요? 얘가 내려가다가 정지 올라가니까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보시는 것처럼 싹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얘는 증가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가파르겠죠. 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힘을 늘려서 0이 돼서 접선의 기울기 0 되게 극대 만들고 떨어진다고. 맞아 아니야? 자, 그리고 꼭지점 있겠죠? 꼭지점 있어요 여기. 자, 그래서 여기 떨어져서 꼭지점이 될 때쯤이 제일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크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지는 접선의 기울기 양이 줄어들어요. 맞아 아니야? 줄어들면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다시 극소 만들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맞아 아니야? 0 찍어서 극소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물결무늬 개형을 가져요. 저희 무슨 그래프라고? 뭐가 무슨 그래프야? 3차함수 그래프라고. 3차함수 그래프가 상황에 따라 어떤 개형들을 가지는지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근데 얘가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주식근을 가지면 이런 물결무늬 개형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를 토대로 원래 함수의 모양을 예측하는 건데 정확히 뭘 본다? 부호를 보는 거야. 이거를 표로 나타내는 게 교재에 있는 증가표예요. 근데 증가표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버린다. 실전은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증가표 그리는 시간이 아깝거든. 증가표는 이렇게 할 거야. 증가표는 지금 여기 살짝 쓰자면은 증가표 할 거면은 x 쓰고 점점점 하고 알파 쓰고 점점점 하고 베타 쓰고 점점점 해서 요때는 f'x가 0되고 이전에는 부호가 플러스였고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다. 그러니까 fx가 올라갔다가 극대 만들고 내려가고 극소 만들고 올라가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라고. 이걸 맨날 표 그리고 그리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한다고. 요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도함수의 상황을 예측해서 이걸 머릿속으로 그려서 요 그래프를 그냥 바로 그린다고. 헷갈리시면 증가표 그리시면 돼요. 도함수 부호랑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프? 무슨 소리야? 도함수 부호가 플러스니까 아까 오른쪽 위로 간다니까. 지금 이거를 3번 설명하게 만드는 거야? 예, 아까 증가함수 뭐 배웠어? F'X의 부호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로 간다고. 음수일 때 오른쪽 아래로 간다고. 플러스일 때 증가하니까 오른쪽 위로 가고 마이너스면은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고 다시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간다니까. 예스. 이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 Yes.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고. 이거까지 아까 설명한 거잖아. 아까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뭐 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 그냥 그러구나 하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줘도 쉽게 설명해주니까 애들이 늘 노력을 안 하더라고 요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여기 몇 가지 용어를 좀 추가로 좀 설명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잘 봐봐 얘들아. 얘가 위로 볼록에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맞아 아니야? 그리고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서 움직인 거랑 여기서 움직인 게 모양이 같겠죠. 접선의 기울기 모양이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점대칭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대칭을 이루거든요. 3차 함수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을 이룹니다. 어떤 특정한 점에 대해서. 알겠어요? 근데 이 점대칭을 이루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 뭐냐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볼록한 모양이 바뀌었거든. 이걸 원래 미적분 가서 배우는 거지만 사실 수투에도 다 배워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변화하는 선점. 그러니까 변화율이 바뀌는 점인 거야. 위로 볼록, 그러니까 볼록한 방향이 바뀌는 점을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볼록한 모양이 바뀌게 되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3차 함수는 그 변곡점에서 뭐가 일어난다? 점대칭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변곡점은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아요? 찾는 법도 알아야 돼. 찾는 법은 이걸 프라임을 2번 하면 뭐예요? 2번 미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아무튼 2번 미분해서 0되게 하는 x값이 요 점에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fx가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야. 그럼 한 번 미분하면 얼마야? 3x 제곱 플러스 6x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야? 6x 더하기 6이죠. 그럼 x 이게 0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이 딱 저 점이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는 게 좋은데 이게 사실 내용 자체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지만 3차 함수 그래프 관련해서 알기에 이게 좋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인강에서도 다 알려줄 거예요. 다른 학원 가도 다 알려주는 거니까 저도 알려드립니다. 계속 미분할 수 있다고요? 원래 미분은 계속 할 수 있어. 여러 번 해도 돼. 그래서 구하는 게 2번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x값을 구하면 돼. 2번 미분해서. 맞잖아. 2번 미분해서 0 되게 하는 x값. 그게 이때 x가 이 변곡점 x 잡으라고. 이렇게 된 x. 요거를 변곡점 x. 사진 찍기 좋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해놔야겠죠? 어딘가 쓸 수 있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똥이 되고. 초등 말고 똥 하면 좋아하는 거 뭐지? 유체 수준. 자 2번 판별식 D가 0일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0이 판별식 D가 0이면 선 시그널 개수가 몇 개인 거야? 자 한 중근 가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또 알고 있으면 저번에 설명해서 알 텐데 중근을 가지면 이중근 가지면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치고 짝수 중근 가지면 치고 지나가는데 접하면서 지나갑니다. 맞습니까? 자, 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 자 판별식 D가 0에서 한 중근을 가지면 Y는 F'X의 그래프가 요 딱으로 생겼을 거죠.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나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겨서 접점 알파가 이렇게 중근을 가져서 그럼 도함수에 내가 중요한 게 부호잖아. 부호가 양수였다가 0 찍고 다시 양수인 거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쵸?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그래프가 증간표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간표 지우까지 한번 보여주자면 x가 있고 점점점 가다가 알파 있고 점점점 특이 지점이 알파밖에 없고 그때 f'x가 양수였다가 0 찍고 양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fx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네. 맞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개형이 돼서 그럼 얘는 계속 증가지. 맞아 아니야 얘들아?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요 지점을 따서 이렇게 하면 잘 보세요. 처음에는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겠지. 접선의 그 미분기수 값이 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게 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가 여기 x는 알파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 0이죠? 맞아 아니야? 네. 그런데 순간적으로 0 되고 다시 처음에 작지만 점점 커지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게 올라가고 이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대칭되게 해서 뭐다? 또 점대칭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점대칭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 자체가 중간에 감소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근데 여기 접선의 기울기 순간적으로 얼마다? 0 되는 요런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y는 f'x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룰은 똑같아. 여기처럼 점대칭돼서 변곡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점대칭되고 이런 건 다 똑같이 먹힙니다. 먹히는데 모양 자체가 어떻게 생겼다? 이 물결무늬 개형이 아니라 증가, 정지, 증가 이렇게 올라가다 살짝 멈췄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3번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저 프라임 아닌 거. 뭐가 저거 그린 거. 또 해보세요. 이거? 내가 프라임 아닌 거. 아 이건 프라임 아니지. 아,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는 어때요? 요건 어떻게 돼? 자 요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데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어떤 개형이 나와요? 일단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자 y는 f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어요? x축에 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작을 때도 함수가 0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좀 이렇게 쓰는 편인데 되게 크게 증가하다가 이때 조금 증가하고 다시 크게 증가하는 거야. 플러스 좀 크게 쓰면 이제 티가 나죠. 그치? 이렇게 써. 자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x는 알파 x는 베타. 자 여기가 x는 알파라고 칩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땄을 때 얘랑 똑같이 가요. 이게 증가인데 차이가 있다면 뭐겠어?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똑같이 되는데 접선의 요 알파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0이었죠. 얘는 0이 아니고 조금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 하다가 요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면서 건너가고 여기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값이 뭐가 된다? 얘는 0이잖아. 얘는 0이 아니죠. 최소값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가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증가, 덜 증가, 증가 이런 식으로 개형이 나와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많아야 몇 개라고 이렇게? 3개. 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개형이 나온다까지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요거랑 이제 증가표를 그리면은 이제 그리면서 푸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증가표 안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뭘 본다고?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상황.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지 한 중근을 가지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는지만 판단하면 바로 물결무늬 개형인지 증가 정지 증가 개형인지 증가 덜 증가 증가 개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 흘러댕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 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 위아래 뒤집으니까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그림 개형인데 뒤집어서 그려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결국 실근의 개수로. 그래서 요걸 외워서 푸는 거야 실전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 같은 게 있어.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막 증가표 안 그려요. 바로 일단 미분을 해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는 0을 풀면 해가 어떻게 나와? 칠판 봐! 는 0이라 풀면 해가 몇 개? 어떻게 나와? x는 0이랑 x는 2 이렇게 두 개 나오지. 아 그러면 두식근이니까 물결물이고 0, 2에서 극대 극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0에서 극대, 뒤에서 극소. 이렇게 생긴 애 나온다고. 끝. 이렇게 그린다고. 증가표도 안 그려요. 결국 증가표 하는 짓이 이 짓이기 때문에 증가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개형을 외워서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돈 알겠니? 엄청 졸린 표정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그래프 쪽 관련된 거는 오늘 시험 숙제는 안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설명을 해놔야 다음 시간에 편하니까 하는 거거든. 자 이거랑 별개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는데 비율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미리 좀 여러분 하지 말까? 아니 이거 해야 문제 풀 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건 하는 게 맞다고 봐. 뭐? 이거 이렇게 그래프라 그 음수가 그 규모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뒤집어진다고 위아래가. 근데 뭐 이런 양수의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게 응.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 없어요. 이 개형만 보시면 돼요. 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네. 상상력을 함부로 발휘하지 말고. 자, 잠깐 고개 들어. 요까지 설명하고 끊고 문제 풀 거야. 요거 4차 함수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3차 함수까지만 설명하게.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들어본 적 있으신 분? 들어보긴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뭘까요? 모르죠. 이게 그 정규 교육 과정에는 없지만 이걸 써야 편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3차 함수가 물결무늬 개형일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자, 여기 물결무늬 개형이 있을 때, 자, 요렇게 요렇게 선을 그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자, 보세요. 요때의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직사각형을.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러분은 결과물만 외우세요. 과정은 증명은 안 해도 돼. 자, 여기서 요 점까지랑 요 점이랑 x좌표들이 있죠. 그리고 변곡점 x좌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점 x좌표 있죠. 맞아 아니야? 네. 그리고 다시 여기 높이 같아지는 점 y의 x좌표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길이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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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A라고 쓸게요.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 이런 식으로 돼요. 얘들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요런 3차 함수가 있어. 여기서 봐봐. 여기 점이 x는 2고 여기가 x는 4야. 그럼 여기 점이 얼마라고? 이건 대칭성에 따라 얼마겠어 당연히? 3. x는 3이죠. 자, 그럼 질문. 요때 이 극소값이 있고 여기서 요거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지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요 길이만 한 번 더 가서 1이라고. 1대 1대 1대라니까. 그리고 여기 그때랑 같은 y점 가지는 값도 얼마라고? 한 칸 가서 얼마? 5. x는 5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들이 어떻게 된다?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훈이 동그라미로 좀 예쁘게 그릴게요. 잠깐만 다시 그릴게요. 예쁘게 그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왜 할까? 이거 최대치수 할 때 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설명하고 지울 건데, 만일 아까 문제처럼 대충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내가 x가 1이고 여기가 x가 4인 5인 걸 알아냈어. 그럼 여기가 x가 3이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거야.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범위의 경우 최대치수를 구하래. 자, 그럼 마이너스 2까지 잘 봐봐.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마이너스 2부터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이때 요거보다 더 내려가나? 올라가나?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겠지. 더 내려가면 최소값이 어디 나와? 이쪽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헷갈려 한다고 애들이. 근데 잘 봐봐. 이걸 알면 1, 3, 5니까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걸 안다고.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더 작다는 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6은 어디 있어? 같은 식으로 하면 여기가 어디 있어? 두 칸 더 가서 여기가 x가 7이니까 6일 때가 덜 올라갔다는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 구하고 최대값은 얘로 구하면 되겠죠. 네. 요런 거 판단할 때 필요해. 그리고 더 심한 문제 풀 때도 필요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비율을 외워두면 편해요. 이게 지금 뭐라고 제목이 돼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봐. 제목이 뭐야? 3차 함수의 뭐? 비율 관계라서 그래프적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몇 대 몇의 길이 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차 함수는. 그래서 이걸 외워두면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편하거든요. 3차 함수 수초는요. 그래프 그리는 게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얘는 그 잘 그리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요런 물결무늬 개형이 있을 때 요런 네모 박스를 만드는 거야. 이 그때랑 같은 y값 가지게 요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고 마지막 여기까지. 자, 요렇게 네모 박스를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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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길이를 가진다 안 가진다? 가진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거를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편합니다. 자, 요거는요, 그리고 이것도 됩니다. 보세요. 요거가 이것도 되는데 요렇게 해서 기울어진 거 있죠? 요렇게 기울어졌어. 그래서 여기 접하고 이렇게 됐어. 요때도 먹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고 똑같이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요렇게 만든다고 쳐봐요. 알겠죠? 자, 요렇게 만들었을 때 fx 빼기 lx로 하면 또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hx라는 걸 새로 만들어. fx 빼기 lx로 맞아 아니야? 그럼 똑같아져.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끊고 요 접하는 지점 끊고 접하는 지점 끊고 만나는 점 끊고 여기 변곡점 끊으면 여기도 길이 b가 일정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x좌표비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일정합니다. 요런 게 있는데 요거까지는 아직 몰라도 될 거야. 이거부터 연습해야 이게 될 테니까 이건 지우자. 알겠지? 근데 요거는 몰라도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는지 좀 봐야 좀 더 이해될 건데 당장 일단 요거 외우는 길에 같이 외우라는 거야. 알겠어요? 예. 그래서 외울 거면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자. 당장 이게 써먹진 않으니까 나중에 이거 써먹는 게 편할 때는 문제 풀 때 보면 알게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요거 주로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주로 외우는 건 여기 길이, 자 주로 외우는 거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씨, 힘들어.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또 지금 눈이 실시간으로 써먹가는 게 보이니까 좀 설명하기 힘드네. 빨리 웃어. 아, 하늘 빨리 눈에 힘을 줘! 빨리 웃어. 빨리 눈에 힘을 주라고 했더라. 어? 자, 웃어주라.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요렇게 선주었을 때, 그래서 여기랑 여기 길이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인 거야. 2대 1. 그래서 외울 때 2대 1의 비율을 가지는 거를 외우면 돼요. 여기 1번.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요 물결무늬 개형 똑같아요. 둘 다 물결무늬 개형 가질 때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요렇게 물결무늬 개형을 가질 때 딱 변곡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은다고 쳐요. 자, 이렇게 변곡점을 지나가는 선을 그었을 때, 그리고 극대가 되는 지점 있지, 맞아 아니야? 극대 극소되는 지점 있잖아, 맞지 얘들아? 예. 이렇게 됐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까지 거리 b가 몇 대입니다? 요게 a면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3a예요. 실제로 보면 루트 3a입니다. 해보시면 딱 2배는 아니고 1.7배 정도 돼요. 3차도 무조건 그렇게 돼. 그래서 요거를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로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외워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문제 풀 때 편해서 그래. 여러분 사진 찍기 좋으라고 내가 집에서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외우시면 돼요. 요거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4차 함수까지 설명해서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요거를 외우긴 해야 돼. 동시에. 야, 머리 좀 들어봐. 그래서 필기를 하든 사진을 찍어놓든 사진을 찍어놔야 이거는 어차피 핸드폰에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너도 머리 숙이고 있어, 이 정도에. 아, 카톡에 올려. 더 멀리서 카톡에 올려. 아니야, 안 내려도 돼. 미안해. 사갈게. 뭐하냐 니들. 아니, 이놈이 사진 준대, 이거. 잠깐 머리 두드려. 카톡에 올려 그냥. 이거 하면 올려. 인사. 예? 뭐라고요? 됐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나중에 수능 대비할 때는 뭐 거리합, 거리국 같은 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당장 필요 없고 당장 괜히 머리 아프더라고.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탑차함수 그래프 그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한 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요거까지 한 걸로. 지금 그 옆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보시면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거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4차는 아직 안 그렸잖아. 4차는 못하는데 3차까지 하면 되거든. 3차 함수만 한번 해볼래? 거기 있는 거 중에서? 빨리 3차 함수만 해봐. 나도 해줘. 3차 함수, 아니 그냥 칩한봐.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해야 지금 숙제를 내지.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 13분 남았잖아. 그치? 자, 빠르게 제가 하는 거 보여줄게요. 보세요. 극값 구하고 최대치수 구하는 게 그래프 개형 그리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본질은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431번 fx가 어떤 애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2x야. 그럼 요거 고함수 그리면 f'x 구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게 0이다라고 하면 x는 2랑 마이너스 2를 해로 가져요. 맞나요? 네. 그럼 서로 다른 조식은 가지니까 무슨 개요? 물결문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죠. 자,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극값 구하래. 그러면 극대가 극대가 구하면 언제야? 말 그대로 요 점에 y좌표 구하면 극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8 더하기 24에서 16. 극대값 16. 극소값 어디서 나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나오죠. 그럼 요때 f2 이게 극소값일 거 아니야. 구하면 8 빼기 24에서 마이너스 16. 그래서 극대극소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3차 위주로. 자, 435번. 그래프를 그리래. 435번 보시면 자, fx가 어떻게 생겼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야. 맞지 얘들아? 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나?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 그치?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가 0 되는 값은 뭐예요? 1 마이너스 그치? x는 1, x는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최고점 계수가 음수니까 물결분이 개형이 돼서 뒤집어서 그리면 되지. 네.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 끝난 거야. 그래프 끝. 물론 저기 y좌표까지 구해주면 좋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래프는 아무튼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외운 걸로 하면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네. 자, 하나 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439번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났어. 보시면은 fx가 어떻게 돼 있대?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맞나요? 네. 플러스 9x 빼기 2래.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죠. 그래서 이게 0이 이게 는 0을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x가 얼마야? 1 또는 3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네. 맞지 얘들아? 네. 자, 그럼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x는 1이고 여기가 x는 3이겠죠. 맞아 아니야? 자, 근데 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래. 근데 우리가 아까 배운 비교 관계에 따라 생각해봐. 그럼 여기가 얼마야? x가 2일 거고 맞지 얘들아?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x는 0이겠죠. 말했잖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고.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는 어디겠어? 여기라. 그럼 내 입장에서는 이 지점들을 다 구할 필요가 없지. 여기서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최대는 언제 나와? 최대는 F1에서 나오죠. 그리고 최소는 언제 나와? 여기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F-1이 최소가 된다. 이제는 439번 맞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0이랑 4 사이 아니에요? 아 0이랑 4구나? 0이 아니 마지막 9반을 잘못 봤네. 0부터 4까지야? 그럼 0부터 4까지면 어떻게 돼? 0부터 4까지면 여기부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4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사실은 극대극소이자 최대치로 같아버리네. 맞죠? 안 넘어가니까. 맞아 아니야? 0부터 4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또 편한 거 구하면 되겠죠. 그럼 x는 언제 나와? F1이자 F4에서 나오죠. 네.
최소는 F0이자 F3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굳이 큰 걸로 구할 보다는 숫자 넣기 좋은 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 1 넣으면 얼마야? 2가 나오고 최소는 0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어디까지인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할 때 저 비율관계 쓰면 편해요. 일단 당장. 물론 다른 심화 문제 풀 때도 비율관계 써야 됩니다. 근데 당장 그거 할 때도 편하다고요.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숙제를 그 440 이거 앞에 지금 증가와 감소 최대 최소까지 설명 다 한 거예요. 지금 결국에 맞아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 다 되는 거잖아. 근데 4차 그래프를 아직 못 그리지. 4차 빼고 하면 되는데 그냥 그래서 67종 그렇게 해결을 해버리시기 바라고. 485번까지요? 485번까지요? 아 진짜 정말로 선생님 저 에어컨 좀 높여 주시나요? 지금 거의 안 나와 에어컨. 너 혼자 추운 건데. 저죠. 되게 신기하다. 아 일단 알았어. 잠깐만. 자 이렇게 됐고요. 빨리 정리하고 마무리하자. 자 숙제를 낼 건데 숙제는 그 지금 어디까지 설명한 거냐면 3차 함수까지라서 사실 유형 10번까지 한 거예요 거의. 내용 설명. 뭔데요? 그래서 제가 485번까지라고 485번까지가 맞는데 이렇게 되면 좀 힘들 거고. 자, 그러니까 증가함수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극대극소랑 그래프고요. 그리고 아니 진짜 485까지 할까? 그 정도 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40문제잖아. 40? 별로 안 맞네? 40문제인데 뭐 43문제가 그렇다. 44문제? 자, 그러니까 냅시다. 선생님 442번부터 485번까지. A 포함이죠. A 포함. 그래서 60, A는 뭐 다 있잖아, 거의. 자, 67쪽부터, 아니, 그냥 번호로 할게요. 자, 문제 번호로 합시다. 422번부터. 485. 485? 485번까지를 숙제드리겠습니다. 야 50문제야. 왜 저렇게 느껴요? 63문제 같은데, 솔직히 앞에 있는 게 되게 쉬운 거야. 야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자. 5분씩 그러면 점심시간 가지고 하는데 너가 그냥 공부하다 갈 사람도 빨리 쉬었다가 하자. 알겠지? 아 진짜 아니 좀 치워. 근데 이 정도는 분당은 원래 아닐 건데 어려웠는데 아 너무 그래 70 근데 맞긴 해